세계의 경제 패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티그룹 경제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도에는 중국, 2050년도에는 인도가 세계 경제 1위로 부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금융기관인 시티그룹은 지난 2월 21일에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0년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되며 그로부터 30년 뒤인 2050년도에는 인도가 세계 경제의 패자가 된다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서 지역별로는 아프리카가 제일 빨리 성장을 하고 아시아가 그 뒤를 따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티그룹은 성장 잠재 가능성이 가장 큰 11개 국가로서 방글라데시, 중국,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몽골, 나이지리아,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등을 지정했습니다. 이들은 지금은 현격하게 가난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면 선진국에 상당히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영어권이죠. 나이지리아라든가 몽골이라든가 이라크,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자원 대국으로 분류가 되어서 경제 성장에 큰 이점을 갖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2050년도에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인도의 경우에는 그 성장 가능성이 인구에서 온다고 합니다. 인도는 높은 출산율로 유명한데 꾸준히 증가하는 그 두꺼운 젊은 연령층을 바탕으로 해서 2010년도에서 2050년도 사이에 인도의 그 노동 연령 인구는 40.7%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50%가량이 25세 미만으로 파악되는 인도는 총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지칭하는 인구 보너스가 작용이 됩니다. 중국은 산화 정책으로 인해서 젊은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데 반해서 인구가 무제한으로 늘어나고 있는 인도는 그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그 인구 보너스 효과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가 넘어야 될 장애물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무조건 생긴다고 해서 유리하고 좋은 조건은 아니고 제대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국내 자본 축적률이 적절한 생산직을 만들어낼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경제적인 그 인구들이 경제적인 저주가 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려면 짧은 시간에 인도 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시티그룹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은 첫 번째가 그 사회 간접 자본의 부족입니다. 그 사회 간접 자본이 그 인도 경제에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인도의 경제 성장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인도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는 교육률이 높아서 학원과 사교육이 잘 발달되어 있지만 도시와 농촌 간의 그 격차가 아주 큽니다. 지난해 4월에 초등학교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이 됐지만 카스트 제도의 그 유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농촌에서는 여자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1.5%인데 인도는 이 상태로 나가다가는 젊은 층의 그 대부분이 실업자가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위한 그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인도 정부의 그 규제에 있습니다. 인도 정부의 규제 정책 자체는 변할 수 있겠지만 또 그것을 실행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에 대한 내국인들의 정서도 극복해야 될 인도의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대부분 그 인도 사람들은 과거에 그 식민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직접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그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 청년들 사이에서 젊은 사람 사이에서 서구 문화에 대한 적개심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해결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진입 장벽이 낮으나 유지 비용이 높고 인도는 진입 장벽은 높으나 유지 비용이 적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안정적인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